온라인 창업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안녕하세요. 생방송 창업정보센터의 황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훈입니다. 점포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목이 좋아야 성공 창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은 씨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특히 소자본 창업의 경우에는 매출의 80% 이상을 입지가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아주 중요한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이 좋은 점포를 구하는 첫걸음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 매장이 위치하는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또 주은 씨가 창업 MC를 또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형태를 파악해서 이 아이템 선정에 따른 입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입지 선정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늘 유익한 창업 아이템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창업정보센터. 오늘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02-6676-0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생방송 창업정보센터는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창업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순서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대한 자세한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인터넷 쇼핑몰 판매처 선정과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을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두 분이 나와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아주 풍성하게 해줄 두 분인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제가 먼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유익한 아이템을 소개해주시는 저희 생방송 창업정보센터의 아이콘 네. 임상수 리포터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상수입니다. 오늘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정보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우리 임상수 리포터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아이템들도 기대가 됩니다. 내용은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 분 우리 주은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이요. 지난주에 아주 재치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많이 오늘 호응이 많이 좋았었는데 네. 오늘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산업통상진흥원의 인터넷 창업 담임 교수이자 넥스트솔루션의 유지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판매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판매할 상품을 선정한 것을 어디다 판매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광고할 것이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들으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시장 선정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아이템과 유통거래처 선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나면요, 이 선정한 상품을 어느 시장에서 판매할지 결정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죠. 판매 아이템에 대해서. 빗발치는 게시판들이 게시판에 네. 빗발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네. 답변 달아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독서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에 그동안 누적된 판매량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6,000개에서 7,000개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품인데 입점몰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판매됐느냐, 4,000개에서 5,000개가 판매됐어요.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오픈마켓에서 6,000개, 7,000개는 3년 또는 4년 동안의 누적치이고, 아까 입점몰에서 아까 말씀드린 4,000에서 5,000개는 한 달이라는 거죠. 그만큼 같은 상품인데도 어디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디서 판매할 것이냐를 따져보셔야 되고, 자전거 용품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 쇼핑몰, 다 두루두루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판매자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포토샵 능력, 사진 능력, 또 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시장에 대해서 우리 임상수 리포터가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10년간 고민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창업을 못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로서 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장은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대형 마켓이 되겠죠. 대형 오픈 마켓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쇼핑몰, 세 번째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외에 대형몰 같은 곳에 입점하는 것과 그리고 소셜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각각의 판매 사이트로 분류가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픈마켓이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그런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참 많습니다. 이것들 우리 대표님이 좀 짚어주신다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같이 이제 머리가 큰 사람들을 우리가 대갈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야구 모자를 하나 사려고 해도 네. 이게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멋진 이 야구 모자를 쓰면 왠지 좀 들어가다 만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마켓도 좋고 그 다음에 전문 쇼핑몰도 괜찮은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있냐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A사, G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한 4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점몰 같은 게 좀 많죠. 한 10군데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4군데. 그 다음에 소셜 같은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선정한 상품이 그 판매 시장에 잘 맞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상품이 아까 저희가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맞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서 판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네. 저희가 요 방송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자본 창업이 그럼 어디서 가능하냐? 자, 이 방송을 듣고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돈을 빌려야 될 것이 아니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개 영역에서 어느 곳을 공략해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리본을 잘 이렇게 만들어요. 리본 네. 같은 거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종이접기를 잘해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강습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기타를 잘 쳐요. 또는 뭐 드럼을 잘 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강습으로 얼마든지 상품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기타 같은 걸 여기 강습을 하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기타를 큰맘 먹고 네. 물론 부모님이 사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갖다 놓고 친구 자랑해야 되니까 불렀어요. 근데 친구가 애절한 눈빛으로 이거 하루만 좀 빌려달라고 빌려줬습니다. 아직까지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이렇게 치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지만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몰인 뭐 오픈마켓이나 또는 소셜을 이용해 보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가격 경쟁력도 물론이고 자본 능력도 봐야 된다.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판매 시장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래도 오픈마켓이잖아요. 네. 이런 대형 오픈마켓을 좀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많고 그 다음에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무작정 그냥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꼭 따져볼 게 가격 경쟁력이 정말 되느냐라는 걸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이 판매됐다 이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고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 업체는 사진도 잘 찍고 디자인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모델까지 정말 이쁘게 하고 찍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찍었어. 그러면 과연 그게 잘 팔릴 것이냐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등록하지만 거기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픈마켓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제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혹은 재고와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좀 잘 팔기 위한 그런 마케팅 전략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 오픈마켓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등록을 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물건을 팔 거냐. 나를 팔 거냐. 나라는 것은 뭐 나를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내 회사 이름을 판매해서 내 회사 이름을 고객들한테 인지시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오픈마켓 판매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잘 팔기 위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한 가지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에 대한 마케팅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등록부터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선수들은 등록부터가 다릅니다. 여기서 뭐 선수들은 뭐 작업남을 가리키는데 그 선수가 아니고 네. 상품을 정말 잘 등록합니다. 이 잘 등록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상품을 등록하고 매두에 나오는지를 알아요. 네. 근데 초보자들은 본인이 열심히 등록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본인 제품을 못 찾아. 그러면 그 제품을 과연 고객들은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등록부터가 남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잘 판매를 하려면 네. 일단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상위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노하우를 선수들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수들의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좀 딱딱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신다면 지금 순위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등록했을 때 순위가 굉장히 높아지실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오픈마켓이나 입점몰이나 그런 모든 인터넷 사이트들은 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을 올리면 거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잘생겼으니까 제 제품을 위로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게시판에 글 올라오면 안 되는데 내가 등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제품이 순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따져봐야 되느냐. 첫 번째 가격.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카테고리 또는 그 물건을 팔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느냐, 후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같은 상품인데도 높게 올라갈 수 있고 낮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이라도 남성 스웨터라는 제품을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 A사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제가 등록했을 때는 2위에 그 상품을 등록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한번 등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처럼 알고 있으면 남성 스웨터가 지금 검색하면 4,000개가 넘게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0개가 넘는 상품 중에서 내 제품을 상위에 노출시킨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순위권 진입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판매에 대한 분석 외에도 이 광고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광고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 우리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광고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또 짚고 꼭 넘어가야 되는 게 왜? 어쩔 수 없이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더 앞에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등록도 중요하지만 광고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학원할 때 학원이 멀쩡히 있어요. 근데 노출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랜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처럼 오픈마켓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광고를 다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오픈마켓에 메인에 노출되는 것은 일주일에 거의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한 달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광고를 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고를 다 실제로 집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광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존 업체들이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모든 요일을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5일째니까 벌써 목요일부터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그러니까 목, 금, 토, 일은 광고를 살짝 좀 빼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광고할 시기는 월, 화, 수요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회사 이름을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성 스웨터 하면 벌써 4,00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성 샌드라고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21만 6천 개가 나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좀 전에 배운 방식을 도입하면 제가 좀 전에 확인한 거 여성 21만 개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샌드를 33위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3위도 역시 1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내 거를 고른다는 건 가격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리한 광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격과 광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내 이름을 인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유지열이라고 딱 검색을 했어요. 그럼 저만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반드시 회사 이름을 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인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좀 눈에 팍 들어오는 이름, 또 외우기 쉬운 이름, 이런 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노출을 많이 시키는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출을 많이 시키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이제 이름을 정하는, 회사 이름을 정하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름은 일단 좀 길면 안 되겠죠. 네. 외우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상표 등록을 안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알렸어. 근데 정작 본인이 좀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해놨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꼭 필히 상표 등록을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노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객한테 이름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록 이미지, 그 다음에 상품명,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여기에 곳곳에 여러분의 상호 이름들을 넣어놓으셔야 고객들이 인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장, 그 두 번째는 쇼핑몰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쇼핑몰 시장에 대한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핑몰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쉽게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마켓에서 내 네. 회사 이름을 인지시켰다라고 네. 하면 검색이 되겠죠. 근데 그게 과연 오픈마켓에만 검색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만 제대로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쇼핑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필히 해야 됩니다. 왜? 전자결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단골 고객이나 전문몰을 하시는 분한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장의 이 세 번째가 커뮤니티인데요. 블로그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앞에서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자본 창업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인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능이 없다 그러면 배우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꽃꽂이도 배울 수가 있고, 네. 기타 강습도 배워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 말고도 뭐 영어를 잘한다 그럼 영어로 가능하고, 수학을 잘한다 그럼 수학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수학을 좀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요. 그걸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상품을 잘 못 구했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셔갖고 그걸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농부 같은 경우에는 D사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7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그분이 몇 년간 지금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신다면 좀 더 쉽게 인터넷 시장에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나 카페형 창업도 분명히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도 쇼핑몰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페나 우리가 그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 블로그를 정책적으로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노출시키려고 하면 많은 광고비가 들겠죠. 근데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근데 노출할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냥 글을 쓴다고 해서 순위가 높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왜?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글들이 게시판에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어떤 글들은 상위에 올라가고 또 어떤 글들은 그냥 묻혀 있어요. 그러면 그 노하우가 뭐냐 이거죠. 그럼 여기서 간단한 그 노하우를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게시판에 또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걸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포스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상품이 뭐냐, 또는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게 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적절하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강좌를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에 기타 강좌가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네. 왜? 제목에 들어갈 만큼 이 내용적인 부분에도 충분히 이게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내용에도 얼마나 기타 강좌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수업용으로 한번 쓴 게 있습니다. 뭘 썼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기타 받침대라는 걸로 카페에 등록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N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타 받침대라는 걸 검색하시면 1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등록돼 놓은 포스팅 글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장은 바로 입점입니다. 입점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입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긴 하는데, 자, 입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말 그대로 오픈마켓입니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노란 볼펜을 팔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왜? 네. 오픈마켓이니까. 근데 입점몰은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입점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대형 입점몰에 색깔이 있습니다. 네. 백화점처럼.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막 가격 경쟁하고 그러면 서로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입점몰에는 어느 정도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이트만의 특징을. 네. 그래서 입점몰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동일 상품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여러분이 갖고 들어가시면 수월하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목재 제품을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더 수월한 거죠. 왜? 제가 직접 만들어 온 게 다 보이니까. 네. 수입 면장도 있고. 근데 입점몰, 그러니까 대형몰, 입점몰 같은 경우에 일단 들어가기 힘들지만 들어가서는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형몰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배송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물류센터에 그 제품을 예서 재고가 떨어지면 그때 일주일이든 뭐 보름이든 갖다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럼 뭐 하고 있으면 되죠?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온 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입점몰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만 네. 들어가서 판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출이 보장돼 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고 이미 선별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입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점이 요즘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네. 소셜인데요. 이 소셜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소셜 관심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소셜 하면 딱 사실 반값 생각납니다. 반값. 저도 이제 살짝 들어가서 네. 구매를 하는데 그러면 이곳에 어떤 상품이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쇼핑몰처럼 대량의 상품을 막 한꺼번에 다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이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고객한테 임팩트,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사나 또는 직수입하는 사람이 이 소셜에서 판매하기가 적합하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거를 다 종합해보면 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알아야 판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좀 인터넷 쇼핑몰 창업할 때 교육을 해주는 곳 있잖아요. 네. 있을까요? 이왕이면 좀 공짜면 좋겠어요. 무료요. 그럼요. 네. 교육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료하고 무료라고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가리키고 또는 유료라고 해서 뭐 열심히 가리키고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여러분이 잘만 찾아보면 무료 교육도 괜찮은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픈마켓에서도 판매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네. 판매자를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정말 양질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쇼핑몰 회사에서 하는 교육들이 또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를 들어서 뭐 20% 조금만 여러분들이 비용 부담하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여기서 제가 항상 갈등이 있어요. 네. 왜 갈등이냐면 네. 창업을 하게 되면 100%가 성공할 수 없다는 그게 있습니다. 특히 네. 인터넷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공률이 0.7%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필드에서 느끼는 게 그렇다 이거죠. 아무리 통계청 자료가 그래도 일단 필드에서 느끼는 게 한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하면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뭐 카페에서 무자본 창업을 해봐라 또는 뭐 오픈마켓 창업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결심이 쓰셨고 그다음에 이 길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시작하셨으면 뭐 한두 달 하고 접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묵직하게 해보시라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시장 선정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성공 창업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쉽게 창업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전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를 배운 후에 창업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지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창업정보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창업에 관한 궁금증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026676-0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생방송 창업정보센터는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창업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